안녕하십니까. 2부에서는 인종주의 논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을 텐데 미국의 반이민 정책 이것이 불러온 이제 유색 인종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 실제로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들을 이제 쫓아내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데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야, 이거 인종차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불법적으로 입국한 자들. 그런데 사실 이 배후에, 즉 바이든의 친이민 정책 배후에는 농업 자본들이 있습니다. 거대 이 농업 자본들, 뭐 농업, 축산업, 저 미국의 뭐 카길이나 몬산토, 또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가 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 농지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는 일종의 이제 노예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 강도도 그렇고 임금 수준이 그렇습니다. 만약 미국인들을 채용했었으면 많은 돈을 줘야 되죠. 미국의 농업 경쟁력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원래 많은 이제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한 5, 6년 일을 하고 조금 이제 목돈을 만들면은 그 다음에 도시로 나가죠. 이것이 일상적인 이제 불법 입국자들의 루트입니다. 그런데 이들 배후에 이제 거대한 농업 자본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 농장은 손대지 않겠다. 이제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농업 노동력이 필요하다. 자, 그러다 보니 뭐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유학생들이나 혹은 이제 취업비자로 들고 온 사람들, 이들이 막 추방되는 이런 일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뭐 피터 틸 그리고 일론 마스크 이들도 지금 이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계 유학생입니다. 이 PhD 과정에 이제 브링엄 대학 같은데 유타주에 있죠. 여기서 이제 이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유학 비자가 취소되어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왔는데 미국에서 아이를 무려 뭐 6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아빠만 지금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대부분이 이제 극동아시안입니다. 한국도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이 가장 많죠. 그리고 대만, 뭐 인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도 뭐 러시아 학생도 이런 뉴스가 들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뭐 독일계 유학생, 그리고 이제 미국의 우방, 이들 국가의 이제 유학생들도 뭐 이런 일을 겪고 있다. 물론 이런 뉴스 중 일부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있었던 뭐 친가자 시위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뭐 학장실에 급습을 했다든가 이런 이제 뭐 불법적인 일과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엮어서 뭐 쫓아낸다. 이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평범하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뭐 유학생들 이들이 쫓겨나가는 사례가 있죠. 그리고 중국계는 미국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트럼프 1기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중국계 엔지니어링 유학생 이제 미국의 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된다. 트럼프가 1기 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바이든 때도 이 중국을 때리면서 중국계 박사과정 학생들 뭐 이들이 어떤 논문을 뭐 중국으로 빼돌리고 이런 것을 발견해서 FBI가 급습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계를 제외하고 뭐 일본, 한국, 대만 이런 유학생들도 지금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포사회나 뭐 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CNN에 올라온 이 기사에는 지금 뭐 사진에 러시아계 유학생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러시아계 유학생이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쫓겨날 그럴 이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사회를 크게 달구고 있는 엘살바도르 출신의 어떤 이제 미국인 메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람은 과거의 갱단이다. 뭐 지독한 갱단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가족들은 아니야, 갱단이 아니다. 뭐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미국인을 엘살바도르로 보냈다. 그런데 엘살바도르로 보냈는데 일단 엘살바도르에서는 엘살바도르 이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이죠. 그런데 과거에 엘살바도르에서 실제로 사고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살바도르는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 양측 주장이 좀 이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자, 이것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뭐 아시안 혹은 뭐 다른 나라 조금 이제 소수민족과 소수인종과 연관된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숭숭한데
이 이민 쪽, 뭐 특히 유학이라든가 뭐 취업, 이것은 미국의 이제 뭐 법무부나 이민국 그리고 이제 국무부 이런 데서 다 관리를 합니다. 미국의 이제 행정부가 직접 관할을 하는 거죠. 물론 미국 국민, 미국 땅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민국이나 뭐 국무부 이런 데서는 고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국익에 비추어서 어떤 이제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판사들이 지금 미국에 한 700명 정도가 있는데 이 법무부가 임명을 합니다. 이 중에 한 40명 정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잘랐습니다. 좀 친이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민 판사들로 이렇게 딱 포진하고 있는데 바이든 때 많이 앉혔죠. 그런데 이제 이들을 밀어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민 판사는 법무부가 다이렉트로 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페더럴 주디셜 브랜치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직접적인 이제 영향권 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좋은 어떤 결정을 이민 판사 앞에 가서 받기는 사실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이제 마이너리티 소수 인종 사회에는 뭐 분위기가 좀 흉흉합니다. 저도 이 상실 걱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해서 자 중간 선거에서 만약 이제 많은 의석을 뭐 하원이나 상원에서 잃게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그럼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개혁들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이제 피터 틸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낙지 경례를 했다. 이것 때문에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나 페이팔에 대해서 이제 서구 언론들, 리버럴 세력들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디모크라시 나오 뭐 저도 가끔 봅니다만 여기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공격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크리스 맥거리,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이 이제 이 남아공의 낙지 세력과 연관되어 있다. 그들에게 정신적인 뿌리를 받고 있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디언지에 올라온 겁니다. 이 크리스 맥거릴은 가디언지 이제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이제 특파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를 맹공격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인종주의자라는 겁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때리고 있습니다. 아파트헤이드 당시 이제 남아공에서 성장을 했다. 피터 틸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피터 틸 의식에 무의식적으로 인종주의를 심어줬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뭐 일론 머스크 과거 이제 아파트헤이드 당시 남아공에서 귀족 학교에 다녔다. 백인만 다니는 학교에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이제 가디언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80년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에서 이제 부유한 곳에서 어떤 이제 좋은 학교,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에 다녔는데 이 학교는 뭐 아파트헤이드 당시는 뭐 완전히 분리된 세계죠. 자, 남아공이 있으면은 여기는 뭐 백인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뭐 하나의 새로운 영국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곳에서 살았다. 그리고 뭐 이 시기에 이제 서서히 이렇게 남아공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넬슨 만델라가 정권을 잡기 전입니다. 자, 비교적 부유한 계층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된 이런 귀족 학교에 다녔다. 뭐 이런 기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 남아공 자체가 인종주의 국가고 뭐 정부 자체가 인종주의를 그냥 공식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론 머스크 그리고 피터 틸도 인종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 이제 1989년에 남아공을 떠나서 어머니의 나라인 캐나다로 갔습니다. 온타리오에 가서 또 캐나다 국적을 회복하고 자, 일론 머스크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 과거 관련돼서 그리고 조상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쟁은 남아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 공격받고 있다, 살해당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또 증폭해서 실제 행정명령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난하고 자, 이 백인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이제 뭐 원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7%에 불과한 백인들이 여전히 이제 농경지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백인들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하면은 자, 이제 백인 농부들 넓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소작농을 꾸려가면서 이제 농업을 하는데 뭐 공격을 받고 무장단체 공격을 받고 살해되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부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아공 정부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백인 농부에 대한 공격은 있는데 이것은 뭐 돈을 노리고 강도나 뭐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범죄이다. 대부분이 뭐 집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백인을 차별하고 백인 농부들의 재산을 빼앗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조금씩 이렇게 백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아파르타헤이트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상당수의 인종차별자들, 인종주의자들 이들은 또 이제 러시아로 이민 온 것도 사실입니다. 푸틴은 이들을 또 받아주었죠. 자, 이 머스크 공격 그리고 이제 남아공과 미국 간의 갈등 뭐 이것은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머스크가 이제 손을 쫙 펴는 그런 경례를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야단이 났죠. 그런데 이것은 뭐 리버럴 세력들의 좀 억울한 공격일 수도 있고 이 일론 머스크 가계 일론 마스크의 조상, 뭐 할아버지, 아버지 이들과 어떤 이제 인종주의 세력 간의 관계 뭐 이것 때문에 좀 부각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마스크가 독일의 이제 대한정당 뭐 이들 내부에 보면은 실제 이제 낙지 후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종주의자들도 AFD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노골적으로 이제 AFD 지원 메시지를 내자 자 일론 마스크 이코르 낙지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좀 피하기가 힘듭니다. 미국의 마가도 이 안에 상당수의 어떤 이제 인종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마가와 그리고 인종주의 이것은 뭐 종이 한 장 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소수입니다만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부인할 수가 없죠. 실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니는 학교는 나름대로 이제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학생도 받아들이고 또 이제 공립학교로 변신도 하고 그러나 그 국가 자체가 인종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 살았기 때문에 인종주의가 머릿속에 박혀있지 않을까. 이것은 조금 오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남아공의 문제 뭐 이런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경우 실제 이제 아버지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낙지 경례 문제 이것 때문에 뭐 크리스 맥그릴이 또 다른 이제 기사를 또 가디언지에 올렸습니다. 결국 남아공 아파르타헤이트 체제에서 큰 피터 틸과 이제 이 일론 머스크 이들을 의식 속에는 인종주의가 깃들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독일의 이제 대한정당을 지지한다. 이 크리스 맥그릴은 이제 전형적인 리버럴입니다. 서구 리버럴 입장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그 주변 인사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가디언지 자체가 리버럴 잡지입니다. 그리고 독일 태생의 억만장자 이제 이 공동 창업자죠. 피터 틸. 그는 70년대 히틀러가 여전히 남아공에서 공개적으로 숭배되었던데 그 시절에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 컸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남아공에서 사업을 한 거죠. 지금은 뭐 나미비아 지역 이런 데서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실제로 이 복지 프로그램이나 이제 여성 투표권 부여가 자본주의를 훼손한다 이런 비판을 해왔다. 좀 이제 아주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재학 시절에 아파르타헤이트가 경제적으로 건전하다 이렇게 옹호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펠의 전 CEO, 현재 트럼프의 이제 주요 모금 담당자인 데이빗 섹스, 케이프타운에서 자라났습니다. 남아공 인종주의자 마피아, 페이펠 마피아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구성원 롤로프 보타. 아파르타헤이트 정권 당시의 마지막 외무장관이 피크 보타의 손자다. 그리고 이제 페이펠의 전 CFO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아공 출신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극우적 인종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무의식적으로 주입이 되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백인 남성 인종적 위계 체계 꼭대기 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좀 지나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전 고문 이제 스티브 배넌 자 취임식 일주일 전에 이 백인 남아프리카 출신들을 세상에서 가장 인종차별주의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미국 정치에 개입하냐? 너희들 미국인이냐? 피터 틸 너 미국인이냐?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백인 우월주의 이념. 이들은 아파르타헤이트 당시에는 무의식적으로도 이렇게 주입이 되었을 거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있는 인물은 역시 외할아버지입니다. 자, 어머니는 원래 캐나다 시민권자고 외할아버지도 이제 캐나다에 살았습니다. 캐나다에서 히틀러 당시에
친 히틀러 정당까지 만들어서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2차 대전에 참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이죠. 결국 징역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리고 이제 계속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히틀러를 칭송하는 그런 정치단체를 이끌다가 인기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가장 인종주의적인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런 외할아버지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물론 일론 마스크는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마스크가 태어난 1971년 그리고 이제 피터 틸이 자랐을 때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0년 전 히틀러와 동맹을 맺은 파시스트 민병대 장군인 존 포레스터 총리가 이끌고 있었다. 심각한 인종주의 국가죠.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역사적인 내용들 좀 나오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할아버지의 어떤 낙지적인 요소 이것이 일론 마스크 머릿속에 들어왔지 않았을까. 그리고 남아공 자체에서 컸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흑인 인권을 이렇게 옹호한다고 하더라도 아파르테헤이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백인이 우월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뇌가 된 상태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상당한 억측이 담겨져 있는 이제 컬럼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페이펠 마피아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 이제 일론 머스크 아버지도 그렇고 피터 틸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광산업을 하면서 이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때죠. 흑인들의 노동력 이것은 제대로 이제 이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뭐 노예 노동이나 가깝죠. 죽지 않을 정도만 받고 자 부를 그들이 독식을 할 때입니다. 당시는 뭐 철저하게 이 아파르테헤이드 체제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공 낙지 세력들 이들은 뭐 공공연히 뭐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어떤 이제 유엔의 기소나 이런 것이 두려워서 또 러시아로 도망옵니다. 러시아는 이들을 좀 상당수 받아들였죠. 자,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일론 마스크 아버지 역시 광산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사업으로 이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특히 잠비아 에메랄드 광산 지분 때문에 금고를 닫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큰 돈을 벌었다. 일론 마스크 어머니는 뭐 집 2채, 비행기 1대, 요트 1대, 뭐 고급 승용차 몇 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아파르테헤이드 정부가 좋아서 캐나다에서 이제 남아공으로 이주했다. 그 이전에 자 낙지 정당을 이끄는 캐나다 지도자였다. 결국 이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외할아버지는 이제 별도의 정당을 만들고 반유대주의 정당입니다. 시온 의정서 이런 것을 장려했는데 그러나 이제 캐나다에서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뭐 결국 포기하고 남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에론 머스크는 저 이제 외할아버지 장인어른이죠. 이쪽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마스크는 그의 아버지를 끔찍한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2017년 롤링스톤즈와 인터뷰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사악한 짓을 아버지가 저질렀다. 그러나 이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 침입한 3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디언지의 특파원은 피터 틸과 그리고 일론 마스크가 인종주의자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터 틸도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전기를 따로 썼는데 당시 이제 아파르테헤이드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의견, 즉 흑인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다른 이제 대륙의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도 비교적 나은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했지만은 다른 곳보다 낫지 않는가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피터 틸은 이제 아파르테헤이드를 지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인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백인 농부들이 살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특별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트럼프가 여기에 지원을 하고 남아공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중단하는 이런 이제 특별한 행정 명령까지 내렸죠.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혹시 인종주의자가 아닌가 그리고 이 남아공에 있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억측이 강한 컬럼입니다. 조상이 어쩌고 이제 그가 살았던 곳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터 틸과 일론 마스크가 인종주의자가 아닌가 뭐 이런 비판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특별히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제 발언을 하지 않느나 그를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좀 여담인데 어쨌든 확인되기 전에는 누구를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되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기타 이제 국제적인 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